않을까요? 정답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경오염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환경오염에 대해서 많이 둔감해하세요. 이유가 왜 그러느냐? 옛날에 있던 질병 같은 경우는 그 질병이 일어날 시기 자체가 누적돼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었어요. 그리고 질병의 원인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죠? 많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과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요새 파는 과일이나 채소에 요거만 붙으면 가격이 한 5배가 떠요. 뭐라고 써있죠? 유기농. 호박 있죠, 호박. 단호박 있죠. 요게 시장에서 한 세일하면 1,000원일 거예요, 하나에. 근데 유기농만 붙이면 4,000원, 5,000원이에요. 이 유기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릴 적에 먹었던 게 다 유기농입니다. 그때는 비료도 없었죠. 농약도 안 했죠. 대신 뭐가 많았죠? 뱃속에 우리는? 회충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죠? 기생충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꼭 보약 먹일 때 한약 먹기 전에 뭐 먹였죠? 기생충 약을 먹고 먹였어요. 근데 지금은 기생충이 있나요? 없나요? 기생충은 박멸됐어요. 거의 그 정도로. 그 이유가 우리가 알지 못하게 사용하는 이 환경 물질, 화학 물질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들어서 일기예보 같은 경우도요. 미세먼지 일기예보가 따로 있는 거 아세요? 이제는 그게 나왔습니다. 써니라는 영화에서도 아주 명대사가 나왔습니다. 써니 영화 보셨죠? 너는 나중에 물 사 먹겠다고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정수기예요. 이제는 공기도 사 먹는 시대가 곧 멀지 않아 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곳이 어디죠? 중국입니다. 그만큼 뭐다? 환경 오염이 가속화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환경 오염에 대한 거에 생각 자체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금방 표가 안 나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97년 말에 9시 뉴스의 헤드라인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강에서 등 굽은 물고기 발견됐다라는 게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지금은 등 굽은 물고기가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그때보다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일상 다반사가 된 거예요. 이제는 뭐다? 흔한 일이 된 것입니다. 중금속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금속. 여러분이 중금속을 어디서 가장 많이 접할까요? 황사 틀렸어요. 물에서 가장 많이 받게 됩니다. 수돗물 깨끗하라고 해서 아리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나라 수돗물에 있는 수도 배관은 16만 8천 킬로입니다. 전국에. 이 중에 80% 이상이 25년 이상 된 노후된 배관입니다. 그래서 배관의 재질이 강관과 아연으로 만들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녹물 나온다고 하죠. 근데 틀어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는 녹물이 안 나옵니다. 재미난 게 뭐냐면 요즘에 시중에 뭐를 파냐면 싱크대 앞에 필터를 달 수 있는 게 하나 나왔어요. 정수기처럼. 요 물 나오기 전에. 그 세드먼트 필터라고 하는데 5,000원밖에 안 합니다. 꼭 한번 사보세요. 정부가 교체하는 곳, 그 배관이 관리하는 곳은 큰 배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나다니다 보면은 세금 낭비하는 곳이 두 군데라고 생각하잖아요. 가로수길 교체하는 거랑 맨날 무슨 공사하죠? 배관 교체 공사하죠. 배관 교체 공사하는 이유가 따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는 수도 배관 지도가 완벽하게 없습니다. 왜냐? 1950년도, 60년도 때 배관을 이설할 때 막무가내로 이설하다 보니까 그 정확한 배관 지도가 없어서 다른 공사를 할 때 배관을 건드려서 터트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요새는 노후된 배관 때문에 배관을 교체하는데요. 요새는 검정색의 배관으로 교체합니다. 혹시 아세요? 그 배관을 에폭시 배관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 에폭시 배관이 뭐냐면 길 가다 보면은 배관 교체할 때 꼭 보세요. 색깔이 검정색이에요. 그 배관 안에 에폭시라는 물질을 코팅을 한 겁니다. 근데 에폭시 배관은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될까요? 부식은 안 돼요. 대신 화학 물질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불임, 그리고 성조숙중, 치매 이런 걸 일으킬 수 있을 거로 유명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게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다. 또 하나 또 볼까요? 여러분이 먹는 것 중에 하나 볼까요? 일회용 컵. 또 뭐가 있죠? 탄산 먹을 때 반드시 컵에 따라 드셔야 됩니다. 그 캔에 있는 것도요, 많은 중금속이 나옵니다. 또 하나, 코팅으로 둘러싸여 있는 거 있죠? 요즘에 상당히 치매가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녀분들은 치매 걸릴 일이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세대까지는 치매 걸릴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럴까요? 정답이에요. 우리나라가 1960년도에 경제 개발을 하면서 양은 냄비 사용을 많이 독려했습니다. 근데 그 양은 냄비에 들어가 있는 성분 자체가요, 뭐를 유발할까요? 치매를 많이 유발합니다. 근데 요즘 어머님들 양은 냄비 쓰나요, 안 쓰나요? 많이 안 쓰죠. 라면집 가서 양은 냄비 오래 쓰게 되면 찌그러지고 색상 바뀐 거 있죠. 그거 먹으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 거기서 나오는 구리, 니켈 같은 게 치매를 유발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환경오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릴 적에 땅에 떨어진 거 먹어도 안 아팠던 거고, 남들보다 덜 먹어도 건강하고 특별한 질병 없이 안 아픈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즘 손자나 우리 자녀분들 보시거나 여러분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왜 몸이 안 좋냐? 이 첫 번째 뭐다? 환경 오염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뭐라고 돼 있죠? 디톡스입니다. D가 제거하다, 톡스가 톡시네이션, 독소를 제거하다. 기본적으로 독소를 제거할 수 있는 거를 하셔야지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들어가 볼게요. 요즘 애들은 상당히 잘 먹는데 아픈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환경오염이죠? 두 번째는 왜 아프냐면요, 영양실조 때문에 그래요. 웃기죠? 잘 먹는데 영양실조래요. 여러분은 잘못 오인하는 거 있어요. 요즘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잘 먹죠? 고기 잘 먹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과거에 여러분들이 못 먹었던 건 영양 부족입니다. 부족. 부족이 뭐죠? 가득하지 않고 모자라다는 뜻이잖아요. 옛날에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못 먹어서 생기는 질병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동사무소에 바로 등록을 안 했죠? 1년 있다 등록을 했어요. 2년 있다가. 왜냐? 그 3대 영양소인 잘 먹지 못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폐결핵이었어요. 폐병.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옛날에 60년대, 70년대는 영유아 사망률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죠? 영양실조예요. 실조. 실조 뜻이 뭘까요? 조화로울 조, 이를 실. 조화로움이 실종됐다. 쉽게 말하면 영양소가 골고루 먹게 되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쉽게 말하면 칼로리는 어떻죠?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영양 성분은 과거보다 부족해요. 왜냐?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건강하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따라 한번 해볼게요. 잘 먹기. 따라 해볼게요. 잘 먹기. 잘 자기. 잘 싸기. 요 세 가지만 하면 안 아픕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원인 중에 하나인 이 영양실조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지금은 과거에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밥이 보약이다. 그쵸? 고깃국에 무슨 밥? 흰쌀밥이 정말 좋은 영양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죠? 좋지 않은 거예요. 콩밥은 옛날에 누가 먹었죠?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범죄자가 먹었죠? 감옥에 있는 사람이 먹었잖아요. 요즘 콩밥 안 나옵니다. 감옥에서. 비싸서. 그만큼 뭐냐면은 지금 식단과 과거 식단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뭐를 많이 먹어야 됐었죠? 밥 많이 먹었어야 됐어요. 탄수화물. 그럼 뭐가 좋았죠? 지방이 들어간 거 먹었어야 됐어요. 또 하나 뭐 먹어야 됐죠? 단백질 들어간 거 많이 먹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잔칫날만 되면은 무슨 냄새가 진동한다고 그랬죠? 기름 냄새 진동한다고 그랬죠? 그때는 그게 좋은 기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 만져보세요. 넘쳐요. 여러분 배에 있는 이 지방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어렸을 때 보시면 뚱뚱한 사람이 있었었나요? 거의 없었죠. 지금 어떻죠? 너무 뚱뚱해졌죠. 쉽게 말하면 영양실조로 인해서 지금은 덜 먹어야 돼요. 밥 덜 먹어야 돼요. 빵 덜 먹어야 돼요. 고기 덜 먹어야 돼요. 이미 넘쳤어요. 대신 꼭 기억해야 될 영양성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안 적은 거 있어요. 5대 영양소 중에서. 뭐를 안 적었죠? 요거 기억하세요. 단백질 위주의 소식적인 식단과 더불어서 아주 풍부한 비타민이 많은 걸 많이 드셔야 돼요. 녹황색 채소. 거기에는 식이섬유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배변을 상당히 촉진시켜줍니다. 자, 또 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앞에 말한 네 가지 영양성분은요. 어느 정도 인체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데 미네랄이 뭘까요? 미네랄이 뭘까요? 상당히 어렵죠?
과거에는 미네랄 부족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토양이 건강하고 환경이 오염이 안 됐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미네랄은 광물성입니다. 광물성. 한번 볼까요? 요오드, 포타슘, 칼슘, 칼륨, 마그네슘, 철분 같은 인간의 몸에서 필요한 이 미네랄 성분이 49종류가 필요합니다. 몇 종류? 49종류. 플러스 여기다가 2를 더 쓸게요. 그럼 총 몇 종류? 51종류가 인간의 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미량 원소라고 합니다. 미량 원소. 미량 원소 뜻이 뭘까요? 조금이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수촌에는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물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물에 뭐가 많죠? 미네랄이 많은 알카리성 물입니다. 근데 옛날에 여러분 같은 경우는 고기 언제 먹었어요? 고기. 아버지 생일, 어머니 생일, 내 생일, 명절날에 먹었죠. 근데 그 고기도 어떻게 먹었죠? 튀겨 먹었나요? 구워 먹었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탄국으로 먹었어요. 왜냐? 고기가 얼마 없으니까 양을 많이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어떻게 먹었죠? 수육으로 먹었어요. 제 이름이 박만귀예요. 해산할 만자에 귀할 기자예요. 일남삼녀예요. 귀한 아들이죠. 그렇죠? 전하려고 어머니가 네 명을 낳은 겁니다. 저는 어릴 적에 그 우유 보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우유 아세요? 그 우유 저만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욕 먹고 있어요. 누나들한테. 닭을 수육을 하면은 닭다리 한 개는 누구 주죠? 어머니가? 아버지 거 하나 땡겨놓고 하나는 누구 주죠? 아들 주고요. 그거 하나밖에 못 먹었어요. 아들 하나인데도요. 즉 과거에는 육류를 많이 섭취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볼게요. 최근에 고기 언제 드셨어요? 고기. 제가 말하는 고기는 햄도 되고 그냥 가공식품도 됩니다. 육류 언제 드셨어요? 육류. 그죠? 과거보다 훨씬 많이 먹죠? 잘 먹죠? 근데 슬픈 얘기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먹는 육류의 99%는 산성입니다. 산성. 유일하게 알칼리인 거 하나 있어요. 오리고기. 자, 옛날에 고기 언제 먹었다? 명절, 생일날 먹었죠. 근데 지금 언제 먹죠? 매일 먹죠. 즉 체질이 어떻게 될까요? 산성 체질이 돼요. 또 하나 내리는 비도 산성비. 산성비를 맞고 자란 작물과 토양을 기른 걸 먹다 보니까 또 어떻죠? 사람이 산성화됐다고 합니다. 약산성.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건강하기 위해서 피부는 산성, 인간의 내부 조직은 어떤 성격을 띄어야 될까요? 알칼리를 띄어야 돼요. 근데 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체질 검사하게 되면 강산성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처방을 하면 뭐 먹으라고 하죠? 알칼리 수 먹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까지 교육한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걸리는 질병의 90%의 원인은 미네랄 결핍 때문에 그래요. 미네랄 결핍. 따라해볼게요. 무슨 결핍이요? 미네랄 결핍.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땀을 많이 흘리면은요, 군인들한테 먹이는 게 하나 있어요. 소금 먹이죠. 소금 왜 먹일까요? 정답이에요. 소금에는 미네랄이 상당히 많아요. 자, 제가 이 미네랄 결핍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을 알려드릴게요. 건강식품 아닙니다. 바다에서 나는 해조류가 건강에 그렇게 좋아요. 해조류. 해조류가 뭐가 있죠? 미역, 다시마, 또 뭐가 있죠? 톳. 맞습니다. 이런 해조류 자체, 김 상당히 건강에 좋습니다. 왜냐? 바다에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미네랄 중에 51종류 중에 몇 종류가 있을까요? 49종류가 있어요. 그럼 그 바닷물을 먹고 자란 작물에는 뭐가 많을까요? 미량이지만 미네랄이 거의 많아요. 근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없어도 서로 보완이 가능한데 유일하게 인간의 몸에서 미네랄만 뭐가 안 될까요? 대체가 안 돼요. 임신하시면 먹는 철분제 있죠? 아마 손자, 손녀 나게 되면은 며느리들이 엽산이나 철분제 같은 거 먹거든요. 철분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철을 냄비에 넣고 끓이면 철분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근데 인간의 몸에 이런 광물이 있나요? 없죠. 그래서 부족하게 생기는 질병이 바로 미네랄 결핍 현상입니다. 한 가지 증상을 볼게요. 나는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눈썹이나 눈썹 밑이 경련이 일어난다, 손.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손이 부르르 떨리거나 사지가 발발 떨린다고 하죠. 이런 증상 나오시는 분 손 많아요. 이게 대표적인 미네랄 중에서 마그네슘 결핍 현상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을 시키는데요. 잘 보세요. 스트레스라는 게 오게 되면 몸이 긴장이 되죠. 근데 몸에 이 긴장한 걸 풀어줘야 되는 마그네슘이 없고 너무 짜게 먹다 보니까 나트륨은요. 근육을 긴장시키고요. 마그네슘은 이완을 시킵니다. 근데 너무 짠 걸 먹다 보니까 긴장된 상태에서 또 긴장이 되죠.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한 가지 떠볼까요? 난 야간에 잠이 잘 안 온다. 잠을 잘 못 잔다. 대표적인 미네랄 결핍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인체가 나트륨이 없어도 나오는 증상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박만귀죠. 그죠? 한번 제 이름 불러보세요. 네, 바로 이렇게 응대를 하죠. 나트륨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이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요,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해서 쉽게 말하면 인간 하나의 발전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이 움직이는 자체가 전기적인 신호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나트륨을 너무 안 먹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다시 한번 이름 불러보시겠어요? 네. 행동이 좀 늦어지게 됩니다. 그 연결하는 고리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한 것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해조를 먹으면 건강하지만 문제는 바다도 뭐가 됐다?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오염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슈퍼에스는 쉽게 말하면 천일염을 아주 높은 고온에서 뭐를 한 거죠? 9번을 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소금을 볶다 보면은 회색빛의 연기가 나죠. 혹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어때요? 독하죠? 소금에는 비소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비소가 무슨 재료죠? 사약을 들어라. 사약의 재료예요. 그만큼 뭐다? 독성이 있습니다. 근데 300도 CO 정도에서 가열이 되면 다이옥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금 볶으시면은 큰일 납니다. 그 안 좋은 거 다 맞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름철에 비가 엄청 왔죠. 비 내린 거 다 어디로 가죠? 하천으로 가죠. 또 하나 하천에서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가요. 쉽게 말하면 바다가 하나의 뭐죠? 큰 정화되는 곳 중에 하나인데 너무 많으면 어떻죠? 화학물질, 후쿠시마 원전 사태 같은 온갖 오염물질이 어디로 가죠? 바다로 갔기 때문에 원물 자체를 먹는 것도 크게 뭐다?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슈퍼에스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한번 볼까요? 시작! 깨끗하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건강하다. 세 번째 제가 읽어볼게요. 환원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을 한번 볼게요. 과연 우리 몸에 이 소금이라는 거에 대한 역할 하나 보기 전에 제가 뭔가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3가지 나쁜 하얀 음식이 있대요. 하얀 색깔이 들어간 게 3가지가 안 좋대요. 뭐가 있죠? 밀가루, 설탕, 소금 있죠. 제가 질문 던져볼게요. 밀가루, 설탕, 소금 건강에 안 좋아요? 나는 안 좋다고 생각한다, 손. 네, 정답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정제된 건 안 좋아요. 정제된 거. 쉽게 말하면 뭐죠? 인위적으로 만든 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음식을 보관하기 위한 방법이 2가지였습니다. 말리거나 짜게 해서 상하는 걸 방지하는 요리법밖에 없었어요. 옛날에 선조님들 뭐 먹었죠? 음식?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을 먹었어요. 다 무슨 범벅이죠? 소금 범벅이에요. 근데 그 전에 그 소금이 어떻죠? 오염되지 않은 갯벌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가득 담긴 거였기 때문에 건강에 좋았던 거예요. 물론 그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발효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소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작은 달팽이가 보이죠? 이 달팽이로 달팽이는 수분으로 유졌겠죠? 소금의 농도가 다른 물로 실험해 보죠. 달팽이를 포함해 모든 생물은 세포가 모여 움직이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삼투 현상이 일어나죠. 삼투 현상이라는 건 바로 뭐냐? 들 짠 곳에서 짠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농도가 높은 곳으로 물이 이동하는 거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금물을 붓자마자 달팽이 몸에서 달팽이 있는 곳에 높은 농도의 소금물을 부었습니다. 그럼 달팽이 안에 있는 내부보다 바깥이 어떻게 된 거죠? 더 짜졌죠? 그럼 달팽이 안에 있는 뭐가 빠져나갈까요? 수분이 빠져나가겠죠.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지저분하죠. 달팽이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몸에서 달팽이는 물이 이미 많이 안에 빠져나가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농도가 안에가 갖고 있는 높아졌겠죠. 거죠. 물을 붓게 되면 어떤 현상이 될까요? 다시 달팽이 안으로 물을 부어줍니다. 뭐가 유입이 될까요? 물이 유입이 되겠죠. 이게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진한 소금물에 넣었을 때 달팽이는 세포에서 물이 빠지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물을 다시 빨아들인 달팽이가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삼투압 현상. 세포가 다시 물로 가득 찬 것이죠. 달팽이는 소금이 생명체에 어떤 영향을 줄지 보여줍니다. 그럼 달팽이와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도 똑같습니다. 소금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소금 농도가 다른 세 가지 물을 준비해봤습니다. 몸안보다 싱겁고 한쪽은 우리 몸에도 아주 짠 일정 물을 부분에 소금이 있습니다. 덜 짠 거. 인간의 몸과 똑같은 먼저 소금 몸보다 농도 염도가 더 낮은 짠 거. 이런 대로 삼투 현상이 일어난다면 염도가 낮은 용액이 염도가 더 높은 적혈구 속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이번엔 왜 이건 안 풀릴까요? 물입니다. 바깥쪽 물과 염도차가 없으니 우리 피에 있는 삼투 물의 현상은 농도가 일어나지 똑같으니까 삼투압 현상이 안 발생하는 겁니다.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얘는 마지막 물이 더 한 짜죠?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어디 있는 물? 여기 안에 있는 물이 아예 물로 물에 빠져나오겠죠. 서서히 붉은기가 퍼집니다. 혈액 안에 있는 적혈구 세포에선 보이진 않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적혈구 속 물은 보다 염도가 높은 바깥쪽으로 빠져나갈 겁니다. 현미경으로 한번 한 보겠습니다. 번 더 비교해 보시겠어요? 왼쪽부터 첫 번째 소금기가 겁니다. 적은 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거. 그리고 소금을 윤기가 건강에 안 좋다 너무 안 먹다 하시는 분들은 물은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아요. 이런 형태로 적혈구가 바뀌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세포를 볼 수 있는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해 봅니다. 적혈구들은 각각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거 보겠습니다. 정상으로 된 먼저 거는 정상적인 이렇게 적혈구가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다. 세포 안팎의 소금기가 비슷할 땐 역시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염도가 낮은 너무 곳에서 덜 짜게 적혈구가 먹으면은 물을 흡수해 이런 일이 발생이 물을 되겠죠. 흡수합니다. 적혈구 안으로 수분이 들어오니까 마지막으로 염도가 퍼진 높은 겁니다. 물입니다. 너무 짜게 먹어도 찌그러진 적혈구가 보이시죠? 깨지죠. 이번엔 적혈구 세포에서 물이 빠져나가 버려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찌그러졌습니다. 중간이 제일 중요해요. 염도차에 의한 삼투압 작용의 결과죠.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염도의 차이가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짐작할 수 있겠죠? 우리 몸의 체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있는 소금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줘야지만 우리 몸이 지금의 형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만약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몸은 크게 변화를 하게 될 겁니다. 인간은 신비한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소금을 많이 먹어도 대처할 방법은 있습니다. 소금 많이 먹어도 안 죽습니다. 짜게 왜냐? 먹게 되면 짜게 먹으면 반드시 뭘 물을 찾죠? 찾게 됩니다. 물을 찾아요. 그래서 물을. 짜게 먹고 물을 찾게 되면 우리 몸에서 볼 때는 짜게 먹느라고 들어온 소금과 또 그것을 희석시키려고 먹은 물이 동시에 증가해서 우리 몸 안에 물의 양이 전체적으로 그럼 많아지고 뭐가 매려올까요? 따라서 혈액량이 소변이 증가하고 매렸겠죠. 따라서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가 화장실 가서 자주 소변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산양 있죠, 산양. 저 알프스 가면은 양이 있어요. 산에 있는 산양들. 그 산양들이 암염이라는 걸 먹어요. 암염이 뭘까요? 바위에서 나는 소금이에요. 무슨 말이냐? 인간의 몸에서 천연 소금은 건강에 상당히 좋습니다. 조건이. 많이 먹으면 인간의 몸은 그 많이 먹는 걸 대체할 기술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적게 먹으면 대체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질병 중에 90%가 뭐 때문에 발생한다? 미네랄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 증상을 한번 볼게요. 우리 라면을 먹으면 다음날 붓죠. 자, 나는 좀 음식할 때 간을 못 맞추고 음식을 잘 못한다. 손. 제가 기가 막히게 간 맞추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염도계라는 걸 팝니다. 염도계. 싸요. 12,000원밖에 안 해요. 그 염도계에서 넣게 되면 0.75%를 맞추게 되면은 그렇게 음식이 맛있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의 몸에 있는 소금의 농도의 퍼센테이지가 0.75%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를 빨아먹어도 짜죠? 가끔씩 요리하다가 피라면 빨아먹으면 짜죠? 그죠? 여러분 인간의 몸에 뭐가 있다 기본적으로?
소금이 존재해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몸무게 어떻게 되시죠? 90kg라고 할게요. 90kg라고 하면 곱해볼게요. 97, 63. 이분은 어느 정도의 소금이 있는 거죠? 6.3kg 정도의 소금이 체내에 다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로 분포되는 곳이 어딜까요? 혈액에 분포되어 있어요. 자, 그럼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죠? 혈관이죠. 혈관 옆에는 뭐로 둘러싸여 있죠? 여러분 피부 조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직이 있고 피부가 있고 근육이 있고 피하 지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0세부터 10살 이하의 아이들을 만지면 피부 더러운 애는 있어도 그 탱탱한 이 촉감을 봤을 때 처지는 애들 있나요? 없죠. 근데 노년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죠? 피부가 점점 처지죠. 이건 정말 중요해요. 0세부터 10세 사이 아이들은 수분이 90% 갖고 있어요. 수분 함유율이. 근데 80세 정도가 되면 수분 함유량이 45%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를 많이 먹어야 될까요?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혈관은 짜다 안 짜다?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이쪽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소금이 녹아 있어요. 라면을 먹었어요. 라면을. 라면은 나트륨 덩어리죠. 나트륨을 흡입하다 보니까 뭐의 농도도 올라갈까요? 혈액의 소금의 농도도 올라가죠. 삼투압 배웠죠. 우리 그 매실액 담글 때 뭘 집어넣죠? 설탕 집어넣죠. 이게 삼투압 현상이에요. 매실액 밖에가 훨씬 농도가 높죠. 그럼 매실액의 액기스가 어떻죠? 밖으로 빠져나오는 원리예요. 아주 간단해요. 수박을 물에 오래 담가놓지 말라고 하죠. 왜 그렇죠? 맛이 없죠.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밖에는 물이죠. 수박 안에 농도가 높죠. 그럼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어디에 있는 물이? 밖에 있는 물이 어디로 유입이 되죠? 수박으로 유입되죠. 똑같은 원리예요. 라면을 먹으면 붓는 이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혈관의 소금보다 라면 국물을 먹으니까 이 혈액의 소금의 농도가 어떻죠? 올라가죠. 그럼 여기에도 뭐가 있죠? 수분이 있죠. 여러분 다 수분이 있어요. 삼투압 현상 때문에 어디에 있는 물이? 근육과 피하 지방에 있는 물이 어디로 이동할까요? 혈관으로 이동해요. 그럼 혈관이 쉽게 말하면 붓는 겁니다. 혈관이. 붓는 거죠.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얼굴이 붓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짜게 먹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혈액량이 많아지죠. 맞지 않나요? 많아진 혈액량으로 이 혈관 내에 있는 이물질을 어떻게 해줄까요? 순환이 되게끔 작업을 하겠죠. 거기다가 물을 많이 먹고 짜게 먹다 보니까 소변이 많이 나오겠죠. 그럼 뭐를 빼줄까요? 노폐물을 빼주겠죠. 슈퍼S가 이런 원리예요. 근데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조건은 여러분 시중에 먹는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MSG라고 하죠. 들어보셨나요? 꽃소금 들어보셨죠? 맛소금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왜냐? 화학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슈퍼에스를 먹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증상, 몸이 되게 따뜻해집니다. 왜 따뜻해질까요? 혈액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두 번째, 20, 30대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빈혈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20, 30대 여성분들 빈혈 있는 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돼요. 뭐가 많이 만들어지죠? 혈액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잠이 엄청 잘 와요. 그냥 말 그대로 딥슬립해요. 왜 잠이 잘 올까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은 체온이 올라갑니다. 아이들 잠자기 전에 잠 안 오면 배를 이렇게 만져주면 잠 잘 자죠. 자기 전에 샤워하면 잠 잘 자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 그 쉽게 말하면 이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처럼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잠이 상당히 잘 와요. 특히 마그네슘 성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슈퍼S가 상당히 큰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에 하나, 소금 적게 먹으면 사람들 죽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서해안에서 나오는 천일염을 쓰시는 게 제일 좋고, 이걸 대나무에서 구운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주경입니다. 자, 앞에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 나라별 미네랄을 분석을 한 겁니다. 국산, 프랑스, 중국, 베트남, 멕시코가 있죠. 칼슘 함량을 볼게요. 어디가 제일 높죠? 꽃소금의 주재료가 멕시코, 호주 거예요. 칼슘하고도 몇 배 차이 나죠? 한 3배, 4배 차이 나죠. 칼륨 볼까요? 30배 차이 나죠. 마그네슘 볼까요? 9,900배 차이 나죠. 근데 소금 나트륨의 함량은 어떻죠? 제일
적죠. 명품이라고 하는 천일염이 국산하고 프랑스계 거의 명품이에요. 근데 이 슬프게도 제가 말한 거대로 만드는 환경을 잘못 만들었어요. 왜냐? 우리나라는 장판을 다 까놨어요. 염전에다가요. 근데 문제는 그 장판 교체하는 지 18년 됐대요. 교체를 거의 안 한대요. 왜 염전이 아닌 그 갯벌에서 나온 천일염이 좋냐면은 그 살아있는 갯벌에 미네랄과 발효된 거가 많기 때문에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장할 때 뭐 뺀다고 그러죠? 간수 뺀다고 하죠. 그래서 이 소금 녹인물을 놔두면은 사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이게 뭐죠? 쉽게 말하면 제대로 만들지 않아서 그래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소금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있다? 비소라는 독소 성분이 있다. 그래서 제일 기억하셔야 될 거는 1500도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몇 도? 1500도 이상으로 구워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 소금, 죽염을 만드는 회사는 다 영세업체밖에 없어요. 대기업이 없습니다. 천일염을 대나무에 넣습니다. 1500도로 가열을 합니다. 그럼 소금이 물에만 녹는 게 아니라 불에도 녹습니다. 1500도 이상에 녹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열되면 뭐가 나오죠? 죽염이 나오는 거예요. 죽염이요. 이게 몇 회 죽염이죠? 1회 죽염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대나무를 씌워서 다시 한번 가열합니다. 1500도로. 몇 회 죽염? 2회 죽염. 9회 죽염이 그럼 이런 과정을 몇 번 거쳐야 되죠? 9번이에요.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나무가 9배가 들어가니까. 거기다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나라 영세업체 중에서 이걸 9번을 구울 수 있는 곳은 거의 전무예요. 왠지 아세요? 1500도, 1700도로 24시간을 굽는다? 용광로를 버틸 수가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 슬픈 얘기지만 9회 죽염인데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죽염 회사 중에서 거의 메이커급 회사예요. 인산가라는 회사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참고로 오해하지 마세요. 죽염은 어떤 회사 것도 일반 소금보다 훨씬 건강에 좋아요. 이건 확실해요. 똑같이 해도 몇 회 구웠죠? 9번 구웠죠? 우리 똑같이 9번 구웠죠? 제가 비교 실험해 드릴게요. 진짜 9번 구운 것과 안 구운 것의 차이. 슈퍼에서는 첫 번째 뭐다? 제대로 만들었다. 몇 번 구웠다? 9번 구웠다. 9번. 9번 구웠다. 몇 도로 구웠다고 그랬죠? 1500도로 장시간 구웠다. 그래서 이 소금 안에 있는 중금속과 비소 성분을 완벽하게 제거하고 미네랄 성분이 결합된 천연 뭐다? 미네랄이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용융이라는 거는 나쁜 물질을 제거하고 미네랄을 결정화시키는데 그 역할을 갖고 있다. 두 번째 거 볼게요. 그리고 건강하다는 게 바로 뭐냐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자, 졸리신 분들도 눈 뜨세요. 요거는 정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거를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혈전 궁금하셨죠? 혈전. 그리고 지방이 많이 쌓이는 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쌓인 수술할 때 대한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정상. 여기는 피가 혈관의 차가고 단면도입니다. 혈전이 없어요. 피가 보이죠? 혈전이 없죠? 혈전 있는 데 와서 보면은 저 위에만 피가 통하는 거예요. 여기만 피가 보이죠? 이만큼 혈전이 쌓이게 까만 게 되죠. 혈관이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거. 여기 지금 혈전이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속에. 뭐가 막힌 거죠? 근데 지금 혈관이 가운데 떠 막힌 있죠. 겁니다. 혈전이 벽에 붙어 있지 않고 가운데 둥둥 떠 있는 거예요. 언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죠. 떨어지면은 중증의 중풍이 진짜 와서 회복 불가능한 뇌가 망가지게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이 혈전을 제거하기 위해 막혀있는 혈관, 경동맥을 찾아 들어간다. 이쪽이 심장이고요. 심장에서 나가는 이 피 동맥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아마 요 근처에 지금 혈전이 있는 것 같아요. 혈관을 절제해서 경동맥을 혈전 절제하자. 제거 수술하는 겁니다. 커다란 덩어리가 혈관을 가득 메우고 있다. 여기요? 있는 거 보이죠? 피가 굳은 덩어리, 혈전이 혈관을 막고 있었다. 이 좁은 혈관을 이게 막다 보니까 순환이 안 되겠죠. 통증이 오겠죠. 떨어지게 되면은 슬픈 거는 떨어지면은 이게 뇌졸중이 떨어져서 있겠죠. 뇌로 가면 뇌졸중. 자그마한 게 치매, 알츠하이머병 수도 걸리는 있고 거예요. 이만큼 큰 조직이 뇌로 갔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치명적인 사실 현재 이것 때문에 중풍이 왔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작은 게 간 것이고 만약에 오늘 수술한 이 조직 중 일부가 탁 떨어져서 갔다 그러면은 아주 치명적인. 그렇다면 혈전은 어떻게 혈전 생기는 생기는 이유를 것일까? 볼게요.
혈관 벽이 손상되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혈소판이 모여들어 응고되는데 이 덩어리가 혈전이다. 쉽게 말하면 딱쟁이에요, 딱쟁이. 그러나 혈관 내피의 손상이나 염증 등 우리 몸에 불균형이 생길 때 혈전이 쌓이는데 경동맥에서 혈전의 내 쪽에 일부가 이런 떨어져 조직은요 흘러가서 상당히 뇌혈관을 미세하죠. 이루는 모세혈관입니다. 뇌경색이 막히면 뭐가 안 될까요? 산소 공급이 안 돼요. 뇌사가 빠지는 겁니다. 혈전이 생기는데 뭐 1년 걸리고 6개월 걸린 게 아니고요. 저 며칠 사이에 생긴 겁니다.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굉장히 드문 경우고 또 드물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런 경우였죠.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경동맥 기름기 있는 거 많이 드신 오랜 분들, 시간에 걸쳐 진행돼서 간경화되신 분들, 건강검진을 통해 술 많이 알 수 드신 있다. 분들, 하지만 남성식 씨도 증상이 나타났을 때 병원을 찾았다. 식은땀이 먼저 식은땀 나고 손발에 차갑고 증상이 기억이 안 되고 어제 먹은 밥 먹은 게 뭔지 기억이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뇌경색을 일으킬 만한 그렇게 큰 파편이 올라가진 않았지만은 작은 것들이 올라가서 일시적으로 그런 기능을 마비시켜가지고 어지럽다든지 뭐 잠깐 몸을 못 움직이는 이런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남성식 씨의 얘는요, 경동맥을 막히게 한 혈전이 것은 아니라 혈관 안에 플라크라는 겁니다. 생성된 플라크. 플라크였다. 플라크는 하얀색 지방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위는 플락이 있어갖고 지금 보이는 부위고 플락이 있는 부위는 이렇게 딱딱하게 보이는 아까하고 색깔이 다르죠? 경동맥을 흰색이죠? 절개하자 혈관을 막고 있던 플라크가 보인다. 경동맥을 막고 뇌경색을 일으킨 과정은 혈전과 비슷했지만 플라크는 나오죠? 전혀 다른 위험인자다. 쉽게 말하면 기름 덩어리입니다. 원인이 되었고 플로가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떨어져 내려가서 뇌졸중이 있었죠. 저 파편들이 튀어가지고 그 혈관에 그 지방이나 기름기 같은 게 끼게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플락이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플락은 처음에는 판을 형성하지만 점점 그 물체를 이루게 돼 갖고 결국은 그 혈관을 막게 되는데 이런 플락은 대개 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피가 굳어진 혈전, 나쁜 콜레스테롤이 축적된 플라크, 우리 혈관을 막는 가장 큰 위험 요소다. 혈전, 플라크가 쌓여 우리 몸 혈관을 좁히고 탄력을 잃게 하는 것이다. 이 혈관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동맥이 좁아지고 동맥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동맥경화라고 자, 이것처럼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이 혈관 내에 혈전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딱쟁이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혈관의 총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일시, 백, 천만, 10만.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몇 킬로죠? 450이에요. KTX 타고 몇 시간 걸리죠? 2시 30분 걸리죠. 대략 600이라고 칠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몇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서울에서 부산? 200번을 왔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의 길이에요. 자, 근데 심장에서 피가 나가죠. 동맥을 통해서. 그리고 다리를 통해서 들어오죠. 경맥을 통해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시간이. 얘기해 보세요. 45초. 하루 걸리면 여러분 다 죽었어요. 45초에서 1분 30초가 걸려요. 잘 보세요.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이 피곤하시면 커피 한 잔 먹고 뭐라고 하죠? 기운 난다라고 하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있죠. 20, 30대 여성분들의 심박수가 보통 88이에요. 1분에 88번을 뛰어요. 쿵쿵쿵 뛰는 게. 나이를 먹게 되면 60으로 떨어져요. 그럼 뭐가 안 되는 거죠? 순환이 덜 되는 거죠. 근데 카페인을 먹으면 혈액순환이 20이 더 돼요. 20대의 혈액순환처럼 잘 되는 원리예요. 1분 30초 만에 12만 킬로를 가는 거예요. 속도가 어떻죠?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빠르겠죠. 그게 가능한 이유는 혈관이 좁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이 혈관의 크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가 생긴 거죠? 혈전이든 플라크가 생겨서 더 좁아진 거예요. 좁아진 거. 근데 20대, 10대의 혈관이라면 혈관이 탱탱하니까 늘어나죠. 늘어나겠죠.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이게 편하겠죠. 나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터지는 거예요. 이게 동맥경화예요. 문제는 이 혈전이 생기는 이유가 크게 말해서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가 엄청 아프죠. 머리 띵하죠. 왜 띵할까요?
산소 공급 안 돼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으면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수축이 돼요. 수축이 되면은 이 아주 빠른 속도로 가는 혈액이 어디를 깎을까요? 혈관 안팎을 깎는 거예요. 그럼 뭐가 생길까요? 출혈이 생겨요. 출혈이. 출혈이 생기면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인간의 몸에서 이 출혈을 막기 위해서 뭐가 생기는 거죠? 혈전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혈전이. 담배, 흡연하면 머리 몽롱하죠. 그 음주, 과식 다 혈전을 유발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잘 보세요. 혈전이 생겼어요. 생겼죠, 혈전이요. 혈전이 붙어있을 수도 있고 중간에 생길 수도 있어요. 슈퍼에이스를 먹게 되면 혈액이 짜지죠. 짜지죠. 어디보다? 혈전이라는 놈보다 밖에가 더 짜지죠. 삼투압현상 배웠어요. 어떻게 되죠? 삼투압현상 배웠잖아요. 들짠 놈에 있는 물이 짠 놈으로 물기가 이동한다. 그럼 혈전 안에 있는 뭐가 이동할까요? 수분이 밖으로 이동하죠. 그럼 혈전이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죠. 그래서 슈퍼에이스 드신 분들 중에 하나가 혈전이 되게 작아졌다라는 게 많이 와요. 전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업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슈퍼에이스를 10박스를 사갔어요. 근데 하필이면 남편 직업이 정형외과 의사였어요. 의사. 슈퍼에이스를 10박스를 사갔으니까 금액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남편이라면 어떻게 응대를 했을까요? 반응이. 바꿔와! 라고 했겠죠? 자기가 의사인데, 그쵸? 맞지 않나요? 근데 와이프가 10개를 다 하기가 좀 어떻죠? 민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9개만 바꾸고 1개는 몰래 먹였대요. 먹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슈퍼에이스는 타블렛이 돼 있지만 뭐 어떻게 돼 있죠? 분말이 있어요. 음식에 먹는, 조리해서 먹는 소금을 다 빼버리고 얘로 간을 해서 먹였대요. 그리고 신기한 건 뭐냐면 휴롬이라는 거 있죠? 뭐죠 이게 휴롬이? 녹차나 이런 엑기스 빼는 거죠. 거기에 얘를 조금씩 타서 먹였대요. 근데 의사다 보니까 본인 몸 관리는 본인이 잘 알죠. 참고로 여러분 주의사항이 있어요. 의사들은 약 안 먹습니다. 자기를 처방한 약 안 먹어요. 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6일 만에 와이프한테 한마디 했답니다. 뭐 먹었어 나한테? 혈전이 반 이상으로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슈퍼에이스를 지금 맹신해서 먹고 있습니다. 부산 쪽 밑에 경남 호남 쪽 같은 경우는요. 약사들이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디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슈퍼에이스 먹으면 뭐다? 혈전에 도움이 된다. 하나 얘기해 드릴까요? 저희 사업자분 한 분께서 슈퍼에이스를 전신 마비되신 분한테 먹였어요. 근데 그분이 마비된 반신불수였어요. 반신이 마비돼갖고 소아마비처럼 아이를 낳는데 지금 애가 한 28이래요. 그러면 결혼한 지 몇 년 됐을까요? 그분은 한 29, 28 됐을 거 아니에요. 29년 동안 몸이 반신불수였을 때요. 애기 낳고 나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손이 항상 이렇게 올라가 있는 분이세요. 남편이 주물러주면 손이 내려간대요. 잘 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손이 다시 한번 이렇게 돼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한테 슈퍼에이스를 요거를 딱 하나를 먹였대요. 요거 하나를. 먹었더니 갑작스럽게 슈퍼에이스가 들어가니까 혈액이 많아지잖아요. 머리가 띵해서 누워 있었대요. 근데 부르더래요. 혹시 내 손이 내려가지 않았어?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을까요? 안 내려갔어요. 괜히 먹어서 플라시보일 거라고 그러죠. 내려간 것처럼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신발을 벗겨달라고 해서 왼쪽 신발을 벗겼대요. 딱 보니까 발에 있는 발가락이 다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펴져 있고. 그래서 한마디를 했대요. 발가락 다 그대로 있고요. 다 펴져 있어야 했더니 눈물을 펑펑 흘리셨대요. 왜냐면은 18년, 19년 동안 발톱이 한 번도 안 퍼져 있던 상태였어요. 발가락이. 근데 이게 펴진 거예요. 발이. 물론 이게 화학적인 건강식품이 아니잖아요. 화학고형제가 아니잖아요. 금방 효과 나오면 이거 사기게요. 어느 정도의 이런 혈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됐기 때문에 뭐다? 개선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기 안 믿으실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응모전으로 해서 직접 나오신 케이스예요. 소비자가 직접 이야기한. 그만큼 혈액순환에 뭐다? 큰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혈액순환이 되면 뭐가 올라가죠? 체온이 올라가요. 암 환자들이 34도예요, 보통. 34도.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20배가 떨어집니다. 자, 여름철에 감기 왜 걸릴까요? 남극과 북극에서는 오히려 감기가 안 걸립니다.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 있어요. 감기 바이러스는 추운 곳에서 못 삽니다.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어떻죠? 옷을 시원하게 입죠. 찬 거 먹죠. 선풍기 쐬죠. 냉풍기 쐬죠. 우리 몸의 체온이 평소보다 떨어지죠.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20배가 떨어져요. 죽기 직전에 사람 몸 만지면 몸이 어떻죠? 차갑죠. 똑같은 개념이에요. 슈퍼에스 먹으면 혈액이 잘 되니까 뭐가 올라갈까요? 체온이 올라가서 평소에 있던 것보다 면역력이 많이 상승해요. 그래서 아토피, 천식, 비염도 개선이 됩니다. 세 번째 거 볼게요. 또 하나 이거를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릴 수 있는 거.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균형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섭취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몇 세 기억하라고 그랬죠? 40세부터 여성분들이 금 녹는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금 늙는 이유가. 무슨 말이냐?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가 나와도 우리 몸은 신기합니다. 방어할 수 있는 기제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가 몸에 나옵니다. 카탈라제라고 해서. 근데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20대 때 술 먹으면 술 금방 깨져. 다음날 속 안 쓰리죠. 근데 40대 때 먹으면 술이 다음날도 안 깨져. 속 쓰리죠. 쉽게 말하면 음주를 통해서 활성산소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거하지 못하는 이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그래요. 나이 먹으면 고기, 육류 많이 못 먹죠. 10대 때 여고 시절 때 중간에 매점 가서 엄청 먹죠. 진짜 엄청 먹잖아요. 점심 또 밥 먹죠. 진짜 부럽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못 먹죠. 소화 능력 효소가 떨어져서 그래요.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시중에 있는 이런 건강식품을 통해서 항산화 식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건 뭐냐? 원물 먹는 게 건강에 좋아요. 항산화 식품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마늘, 토마토 정말 건강에 좋아요. 문제는 뭐다? 토양이 오염됐다. 그래서 시중에 있는 2만 원짜리 드시지 마세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게요. 비타민도 인공이 있고 천연이 있어요. 인공은요, 여러분이 스스로 독을 먹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 시중에 팔고 있는 비타민의 99%가 석유에서 만듭니다. 약도 석유에서 뽑아냅니다. 얼마나 몸에 안 좋겠습니까? 대신 좋은 건 있어요. 가격이 싸고 분자 구조가 천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어떻죠? 인지만 해갖고 흡수는 잘 돼요. 효과는 있지만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건강식품 싸구려 2만 원, 3만 원짜리 먹느니 먹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좋은 거 드세요. 그냥 토마토 같은 거. 근데 뭐다? 토양이 오염됐다. 슈퍼에스 먹게 되면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소변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활성산소 측정기가 있습니다. 나미 사장님. 네, 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활성산소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원래 교육하기 전에 슈퍼에스 먹기 전에 활성산소 측정을 해드립니다. 한 4,000 정도 나오면 엄청 높은 수치예요. 슈퍼에스 먹으면 수치가 한 2,000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 활성산소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은 혼자 있는 놈이에요. 근데 제가 말한 과식, 흡연, 음주, 스트레스, 햇볕, 과도한 운동, 잠을 안 자는 경우에 인간의 몸에서 필요 이상의 뭐가 생긴다고요?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간의 몸을 보니까 짝을 이루어진 세포로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인간의 몸은. 근데 얘만 어떻죠? 짝이 없는 혼자인 애예요. 근데 계속 들어오는 나같이 똑같은 짝이 없는 남자 같은 애들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짝꿍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해외에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몸은 딱 막혀있기 때문에. 멀쩡한 짝꿍들 세포를 이온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이 짝꿍을 만들려고. 이게 뭐죠? 세포 손상이에요. 암은요, 세포 손상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슈퍼에스에는 뭐가 많죠? 얘도 혼자, 얘도 혼자, 그쵸? 얘도 혼자, 얘도 혼자죠. 혼자인 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랑 손잡고 소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역할을 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 활성산소는 특히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두 번째 거 볼게요. 슈퍼에스는 산성화된 몸을 어떻게 해주죠? 알칼리로 바꿔주는데 중요한 거 하나 쓰세요. 중탄산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중탄산염. 거기는 미네랄 성분 중에서 이 중탄산염이 인간의 몸에 있는 산성된 몸을 중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제가 실험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에 있는 기기가 뭐냐면 ORP 테스트기라고 합니다. ORP 테스트기. 쉽게 말하면 산성 알칼리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플러스가 나면 산성, 마이너스가 나면 뭐죠? 알칼리, 0은 증류수입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먹는 수돗물은 완벽한 증류수가 아니에요. 0이라는 증류수를 만들기는 상당히 가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들어가는 증류수도 거의 0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걸 비교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슈퍼S 먹게 되면 산성화된 뭐를 해준다? 알칼리로 환원을 시켜준다. 또 하나, 이 슈퍼S 같은 경우 실제로 그래서 밖에 보시게 되면 저희 앞에 데스크 보면은 타사 주겸서부터 해서 소금까지 넣어서 환원력 테스트한 게 있습니다. 이 소금을 물에 넣고 이 철근을 집어넣으면은 녹슬죠. 슈퍼S를 집어넣고 하면은 녹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 산화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기타 다른 거 볼게요. 슈퍼S 먹으면 풍치라고 하죠. 찬 거 먹으면 이빨 시려우신 거 있죠? 그게 개선이 돼요. 왜냐? 슈퍼에는 인성분이 많거든요. 슈퍼S에는 인성분 자체가 치아, 잇몸에 이거를 강화시켜줍니다. 또 하나 볼까요? 혈액순환도 도움이 되면서 또 하나 그 몸에 있는 미네랄 성분에서 중금속 자체를 빼주고 활성산소를 없애주기 때문에 몸에 활력이 돋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퍼S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다? 깨끗하다. 두 번째 뭐다? 건강하다. 세 번째 뭐다? 환원력이 있다. 그럼 제가 오늘 이 세 번째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콜라는요, 강산성입니다. 콜라 배달하고 나오면 김 남은 거 버리지 마시고요. 어디 쓰면 되냐면 싱크대나 화장실 변기에 넣으면 락스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이빨 있죠? 이빨을 콜라에 담가놓고 하루만 지나면 이빨이 다 없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안 좋은 게 이 콜라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콜라 왜 먹죠? 청량감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는 오해가 있는데 소화 안 돼요. 차라리 소화하려면 소화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똑같이 200ml를 놓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남성분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네, 나와보시겠어요? 찍어드릴까요?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분한테 콜라를 한번 드려볼게요. 콜라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드셔보세요. 맞죠? 콜라 맞죠? 자, 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을 한번 보시겠어요? 양이 같나요? 다르나요? 동일하죠? 자, 이분을 옆에 놓고 보는 이유가 객관적인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얘는 ORP 그 진단할 수 있는 그 리트머스 종입니다. 참고로 색상이 빨가면 강산성, 파란색으로 나면 뭐다? 알칼리입니다. 참고로 너무 강한 알칼리도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양잿물 있죠? 양잿물은 강알칼리입니다. 지금 인간에 보면 산성 알칼리? 현대인은 산성이 알칼리예요. 약산성이죠? 그래서 이거를 환원시켜줘야 되는데 콜라에 한번 이것도 담가 보시겠습니까? 담가 보세요. 네, 담가 보세요. 그냥 쭉 빼보세요. 앞에 보여주시겠습니까? 빨갛죠? 강산성이죠? 맞죠? 여기 계신 선생님 부른 이유가 있어요.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하면은 실제 저번 세미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들르시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분이 있어갖고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교육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육 다 듣고 가시는 게 좋아요. 드시는 법도 아셔야 되지 않습니까? 자,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물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수치가 약간 올라가죠? 그죠? 올라가지 않나요? 올라가죠? 요거 옮겨서 콜라에 한번 담가 주시겠어요? 콜라는 수치가 싹 올라가죠? 그렇죠? 200 막 300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올라갔죠? 여기에 뭐를 할 거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게 뭐죠?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산성화된 몸. 인산과 중염이 있고 슈퍼S가 있죠? 그렇죠? 여기 하나 스푼 좀만 들어주시겠습니까? 스푼으로 가득 잘라서 한 숟가락만 넣어볼게요. 본인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아직 놓지 마시고 위에 정지 한번 정확히 놓으시고요. 네, 다 떨어지셔도 상관없어요. 하고 이렇게 한번 깎아보세요. 네, 그만 하시고요. 깎아보세요. 이 정도. 네, 넣어보세요. 이쪽에 왼쪽에. 왼쪽 게 슈퍼S입니다. 그리고 물로 한번 헹궈주시겠습니까? 이쪽. 그리고 인산과의 구해주겸입니다.
죄송한데 이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지리산 왕대나무 시작. 인산 주경. 밑에. 지리산 왕대나무에 서해안 천일염을 넣고 소나무 장작불로 8번 구운 다음 9번째 화력 1600도까지 높여 응용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 좋습니다. 똑같이 놓을게요. 얘도 좀 집어넣어 주시겠어요? 물기 한번 닦고요. 아니 좀 더 놓으셔야 그죠? 자를 건 자르시고요. 얘가 좀 더 많네요, 그렇죠? 네. 같은 양을 집어넣습니다. 이거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잠깐만요. 이게 콜라는 산성이고 얘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한번 저어보겠습니다. 이 젓는 이유는 이 죽염을 녹이기 위해서 이렇게 젓는 거죠. 그리고 이 인삼각계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재미난 걸 보여드릴게요.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죠. 보이시나요? 약 200에서 400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냅두면 더 내려갑니다. 인삼각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수치가 올라가죠. 이해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콜라가 산성이죠. 산성한 곳에 이 인삼각 걸 집어넣어서 어느 정도 중화가 되는데 우리보다 뭐가 떨어지는 거죠? 환원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 옆에 걸로 옮겨볼게요. 다시. 떨어지죠? 제가 질문 던지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똑같은 구애인데 왜 다를까요? 결과가. 똑같은 구애인데 왜 다를까요? 제대로 안 만들어서 그래요. 제대로 안 만들었다는 게 아니보다 우리가 뭐다? 제대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슈퍼에스는 그 많은 양을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많이 먹어도 우리 몸에서는 어느 정도의 적정량을 빼내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고혈압이신 분들, 신장 있으신 분들은요. 일단 고혈압이신 분 같은 경우는 드셔야 되는 식품이 항상 존재해요. 같이 먹어야 되는 식품. 적으세요. 슈퍼에스 먹을 때 첫 번째 바나나, 토마토, 마늘, 우유를 같이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우유, 뭐라고 그랬지 제가요? 마늘. 왜냐? 이유가 존재합니다. 그 네 가지 식품은 칼륨의 함유량이 높은 식품이에요. 칼륨은 나트륨하고 상극이에요. 몸에 칼륨이 많이 들어간 게 먹게 되면 나트륨만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럼 몸이 붓는 걸 막겠죠. 또 하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기 직전에 슈퍼에스를 먹는 거 아닙니다. 슈퍼에스는 자기 2-3시간 전에 먹고 나서 반드시 물을 1리터에서 2리터를 드셔야 됩니다. 물을. 당연하겠죠? 혈액량이 많아지니까 물을 많이 먹다 보니까 소변을 통해서 뭐가 나갈까요? 노폐물이 빠져나가겠죠. 자기 직전에 노폐물 빼면 건강해지겠어요? 안 건강해지겠어요? 건강해지겠죠. 다시 주의사항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천연물이죠?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명현 반응이라는 게 반드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머리가 띵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같이 먹어야 되는 식품이 뭐가 있다? 바나나, 토마토, 우유, 마늘은 같이 꼭 드셔라. 종류에서 한 가지만 골라 먹으면 돼요. 네 가지를 다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팁 드릴게요. 고혈압 환자들이요. 바나나 2개 먹으면 혈압 훅 떨어져요. 고혈압 환자들 뭐 먹으면은? 바나나 2개 먹으면 혈압이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게 분말이 있고 타블렛이 있잖아요. 이 타블렛 같은 경우는 적정량이 세정이라고 하는데 미네랄 부족이 되거나 몸에 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열정 뭐 본인 몸에 맞게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언제 먹을까요? 이거는 집에서 먹는 소금 있죠? 다 버리시고요. 얘로 간하세요. 좋아요. 두 번째, 1리터에서 2리터짜리 물에다가 얘를 타시고요. 물에 놓고 기운 없거나 힘 없거나 땀을 흘릴 때 갖고 다니면서 포카리 스웨트처럼 먹으면 돼요. 갱년기 여성분 병원에 가면 먹으라는 음료수가 안에 있어요. 포카리 먹으라고 그래요. 포카리 스웨트. 똑같아요. 그 안에 있는 이온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건강 많이 되시니까 꼭 챙겨 드시는데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도 좋고요.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슈퍼에서는 첫 번째 뭐다? 정말 깨끗하게 9번 고온에서 볶았다. 그래서 독성은 없애고 약성을 올렸다. 두 번째 뭐다? 건강하다. 어디에 도움이 된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뭉쳐있는 적혈구를 풀어준다. 세 번째 뭐에 도움이 된다? 산성화된 몸을 환원시키고 또 하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그래서 동안이신 분들은 몸에 활성산소가 많이 없게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슈퍼S 교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반장 수고하셨고요. 질문은 제가 교육 끝나고 방송 끝나고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반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